안녕하세요. 정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데이 4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건 법이죠. 법. 규칙. 우리 뭐 색에 대해서 이제 하겠는데 컬러에도 그 색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 법과 규칙과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요? 자, 시각 디자인의 목표는 뭡니까? 시각 디자인의 목적은 뭐죠? 네, 소통입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거든요. 빨간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좋아 그래요. 그럼 빨간색이 좋으면 상대들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물을 빨간색으로 선물을 하면 상대는 또 나와 달리 빨간색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좋은 의미로 정보를 이제 그 신호를 보냈는데 상대는 나쁘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서로가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각 디자인, 소통을 디자인하는 게 디자인의 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규칙,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게 성향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규칙과 법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이 뭡니까? 재산이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거예요. 돈. 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 같은 신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자기가 가진 돈 있으면 이제 돈 뭐 잃어버리거나 하면 자살해버리거나 죽어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듯이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재산으로 인정해줬던 게 어떤 것들이죠? 어떤 이제 실제 형태가 있고 유형,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돈, 재산권을 인정해줬는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뭐 SNS나 소통하는 방식의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유형이 아닌 무형의 것, 우리가 보통 지식 그러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지식,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도 어떻게 해요? 가치를 주고 그에 대한 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을 정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법은 그냥 규칙이니까. 이건 정말 순수하게 뭐예요? 암기 과목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뭐 기사나 산업기사나 최소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고요. 뭐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법전 보시면 엄청 두껍고, 그리고 우리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한자 표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법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일본식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진짜 좀 읽기도 귀찮고 좀 뭐랄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뭐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하죠. 법조인들 법의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 이제 많이 한글화가 됐고 많이 쉬워졌다 해도 지금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저처럼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뭐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 법 관련한 종사하시는 분들, 변호사나 뭐 검사나 뭐 판사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대행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변리사라고 합니다. 변리사.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상담해주고 대행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 변리사라고 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에다 정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뭐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는 발견된 지식 보이지 않죠? 정보 보이지 않죠? 기술, 사상. 선생님도요 초창기 때 이제 책을 제가 이제 그 카페에다가 책을 만들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카페 가지고 갖다 쓰던 이제 저랑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무단으로 저의 동의도 없이 제가 에너지를 쓰고 저의 경험이죠. 그리고 저의 지식이죠. 저의 나름대로 기술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저의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그런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작권 위반으로 다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이 아니죠. 고소죠. 내가 직접 당하고 한 거니까 고발은 내가 3자 입장에서 보고 신고하는 것이고 내가 당한 것은 고소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소장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관련한 그 증거 자료와 함께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 유형 그 밖에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서도 뭐가 있다? 돈이 되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변해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입법부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죠. 예.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이제 시행령이라 그래서 나름 법이긴 하지만 실제 그 뼈대가 되는 법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기반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예,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권력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이란 유형의 재산을 보호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형태가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무형의 지식으로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종교 등의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일 중요한 건 권리 부여입니다. 권리. 이게 없으면요, 내가 만든 걸 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것을 힘이 있으면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등록하기 전에 먼저 등록해버리고 이런 일도 있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문제가 지금도 있는데 없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한 창작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그것을 지식재산권이다.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예, 반드시 내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등록이 되면 영원한 건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현금화를 통해 합법적 절세를 통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이해하셨죠?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렵죠. 한자이기도 하고 일본식 표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구나. 무체, 지적소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지식재산권을 확보의 중요성. 이건 당연한 얘기들만 있어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서 내 거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함부로 막 갖다 쓰겠죠. 짝퉁 만들어서 팔아버리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걸 보호받을 수 있겠고요. 분쟁 예방 및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걸 이제 개발하고 할 때 이런 그 특허된 걸 확인을 하거든요. 변리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로열티를 주거나 또는 만들지 않거나 하겠죠. 그래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R&D 그래서 기술 개발 및 연구 개발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투자,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된다. 이걸 할 때 아까 얘기했었죠. 예,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허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왜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만들었다가 나도 분명히 순수하게 만들었지만 그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비용 지금까지 들어갔던 거 다 손해 보는 거죠. 예, 그런 R&D 특히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먹거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특허가 나 있는 것도 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더 추가해서 우리 걸 만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이 있다. 이런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특허권의 지상권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제 혜택 같은 걸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당연한 내용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식재산권을 구분하는 방식을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냥 외워야 합니다. 예. 아, 짜증나죠. 자, 일단 지식재산권 우리 이걸 하는 거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산업재산권과 또 저작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산업권과 저작권으로 나누는데 산업재산권은요 다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 무슨 뭐 권법도 아니고 옛날 막 중국 영화의 호랑이권, 뭐 학권 이것도 아니고 권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일단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권리 기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요. 보통 이제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인정을 해주는데 아주 특이한 디자인만 20년입니다. 뭐라고요? 특이한 디자인. 그래서 특허권과 디자인권만 20년이고요. 나머지는 얼마? 10년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특허권과 디자인, 특이한 디자인. 요거렇게만 외우시고 나머지 10년이구나. 이렇게. 자, 설정 등록일에 발생할 출원일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특허를 낼 때 특허 출원서라는 거를 이제 적어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이제 기간에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이제 인정이 되면 돈을 받고 그것을 이제 특허 원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재해주고 최종적으로 권리가 설정 등록이 되는 날을 설정 등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일이 출원하고 나서 설정 등록까지 다 완성돼서 그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그 시점부터 몇 년? 20년. 자, 실용신앙권은 뭐라고요?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 상표권도 몇 년? 10년. 그런 상표권은 만료 시점에서 갱신 절차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표권 이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대기업들이 뭐 통합한다든가 이럴 때 미리 그 예측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인터넷 주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상표들을 미리 지들이 다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히 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 이름을 자기네 나라의 상표권으로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들어갈 때 이미 등록을 해놓은 거를 자기들이 이제 돈 받고 파는 아주 진짜 짜증나는 그런 짓을 하는 뭐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 자기가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누구와 아까 얘기했던 변리사랑 상담해서 등록을 좀 해놓아야 됩니다. 디자인권은 이제 출원일부터 20년 존속된다는 것. 자, 이렇게 네 가지 특허권과 실용신앙권과 상표권과 그 다음에 디자인권. 그래서 특이한 디자인은 몇 년? 20년.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둘 다 시읒자로 시작되죠? 시읒자로. 실용신앙권, 상표권. 이렇게가 산업재산권입니다. 여기도 시읒자죠. 그래서 실용신앙권, 상표권. 시읒자로 시작되니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특이한 디자인은 20년.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 그 다음 저작권은요.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다 몇 년? 70년까지 권리가 존속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저작권은 대부분이 70년이다. 자, 방송은 50년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디자인은 20년,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몇 년? 10년씩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지식재산권 이외에 요즘 이제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문학, 예술,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호, 위장, 등료, 상표, 상호 등에 대한 권리, 공호, 공화을 이거는요. 이 지식재산권을 포함해서 새로 이 시대가 바뀌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저상권은 저작권이죠. 이거 저상권이 아니고 반도체 뭐 설계 이런 공학, 산업 저작권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보재산권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지식재산권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마다 우리 법 구분을 한번 볼게요. 자, 특이한 디자인 그러면은 산업재산권이죠. 자, 산업재산권, 특이한 디자인, 실용신안권, 그 다음 상표권 이렇게 실시읒 이렇게. 자, 특허권은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뭐를 발명이죠. 이 디자인이에요. 발명이. 우리도 발명하는 겁니다.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이바지한다. 특허법 제1조 목적에 나오고요. 대발명과 소발명이 있거든요. 이 특허권이 가장 큰 좀 개념이고요. 실용신안권이 조금 작은 개념의 특허권입니다. 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 뭐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법은 실용적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실용적인 고안입니다. 도모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둘 다 산업발전, 실용신안법 제1조. 특허보다는 한 단계 낮은 권리라고 했죠.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물 먹는 이렇게 종이 접는 거 있잖아요. 물 받는 컵, 딱 접어놓는 종이컵. 그래서 딱 누르면 펴지잖아요. 그게 원래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특허를 냈겠죠. 근데 그걸 펴서 먹으면 자꾸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딱 먹을 때 우리 거는 어때요? 앞에가 이렇게 입안 쏙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실용신안권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허에 그것을 가지고 개선하거나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 뭐만 이해되십니까? 예. 라이프 사이클의 짧은 물품 형상 구조 모형에 관한 고안을 소발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용신안권, 특허권 한 단계 낮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표를 보호하는 거겠죠, 그죠?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이 신용 얘기 우리 이제 시각을 배울 때 이 심볼 제목은 신뢰도라고 했었거든요. 예, 신용 유지, 산업 발전의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뭐 스타벅스를 막 뭐 비슷하게 막 만들어 쓰는데 진짜 좀 거시기해요.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에 동시에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죠. 타인의 상품 식별하고 이렇게 한다. 자, 디자인권. 디자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을 독립적으로 거리다니며 낼 수 있는 유체 동산인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기 미감 이렇게 물품 미적 외관이다. 이거 뭐냐면은 사실 디자인도 어떤 물건은 아니지만 보통 어떤 물건의 어떤 그 외관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미적 외관이 있죠. 예, 그런 형태나 색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다가 바로 뭐예요? 디자인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산업재산권이다. 자,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네 가지가 있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몇 년? 20년.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10년씩 보호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저작권이죠. 이 저작권이 이제 선생님의 그 게시판을 어떻게 해요? 그
무단으로 갖다 썼을 때 이제 걸리는 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자, 저작재산권은 뭐냐면요, 저작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저작물을 일정 방식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복제권, 공용권, 공중통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다. 아우,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일단은 다 외우는 것보다는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작물들이에요, 다. 이 권리들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이죠. 자, 저작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인접권입니다. 자, 저작물과 관련된 인접한 이해관계인들의 인물에 대한 권리다. 대표적으로는 작곡가나 작사가 같이 자신의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실험, 방송, 음반제 권리 등이 있다. 저작 인접권은 이제 보통 작곡가가 가수에게 음악을 주죠. 그러면은 가수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작곡가에게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에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갖는 그런 그 권리를 저작 인접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표적으로는 저작물의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왜곡 금지권,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음악 같은 거를 이제 돈 주고 팔아요.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근데 그 인터넷상에서 팔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거든요. 이 저작물 비용을 무료로 해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내 저작물이라는 거를 표시해라. 그리고 이 저작물은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권리들은 저작물 창작한 저작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다. 저작 인격이죠, 인격. 인접권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작은 뭐다 그러면은 저작 재산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신지식 재산권 구분은 이런 거 첨단 산업에 관련한 거,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 방법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베른 조약입니다. 국제 조약이죠. 베른 조약은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 보호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채택되어서 국제 저작권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저작권 관련해서도 있다라는 거. 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을 보호하고 디자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법률이다. 특히 특허 이렇게 특허법이랑 실용시황법, 상표법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특허권, 실용신앙권, 그다음 상표권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목적은 신미성을 보호하고 창작 노력을 보호하고 식별성을 보호하고 기능성을 보호하면서 선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 이거는 뭐 한 번씩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특허. 자, 디자인 특허는요, 그 용어 자체는 미국의 디자인, 이게 영국식 발음은 페이션트라고 하고, 미국은 뭐 발음이 어려워요. 페인트는 아닌데 페인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하여튼 특허라는 이 말에서 유가 됐고, 우리나라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며 출원하고 등록한 후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이 실제로 되고 인정이 돼서 번호가 나오면 그때는 등록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는 제품 기능을 보호하고 외형적 부분을 보호한다. 이렇게 디자인 보호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요 개념으로 좀 여러분이 우리 디자인 그러면 선생님은 설계하다, 계획하다, 뭐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보업상에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능성을 보호하고 신미성을 보호합니다. 기능과 신미성. 아름다우면서도 도착적인 기능 가진 제품을 반드시 특허와 디자인 모두 출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대상이죠. 외형이 있어야 되겠고 또는 화상 디자인, 그래서 디지털 기술 전자식 방식으로 표현되는 동영이나 기호,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 그다음 뭐 TV,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하는 디자인, 또 폰트, 글자체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반면에 디자인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죠. 뭐 국기, 국장, 군기, 군대 깃발 얘기하는 겁니다.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창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도 안 되고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디자인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의 절차,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변리사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하고자 하는 내가 등록하는 그 디자인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누구랑? 변리사와 상담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법적 절차 같은 것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누구랑? 변리사와 함께 결정을 하게 됐죠. 가능한지 검토하고요. 출원을 준비합니다. 출원이라는 것은 그 등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원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준비하여 디자인 출원 명세서, 이 서류가 있습니다. 작성을 하죠. 이걸 다 변리사가 다 해주는데요. 뭐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다 하지만 그냥 변리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합니다. 이거 출원이랑 특허청에다가 접수합니다. 그러면은 출원 번호가 발급되죠. 그리고 심사, 제대로 맞는지 하고 아니면 이런 거를 더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되면 결정이 되겠고 비용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관련해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야 될 때 하는 게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해서 KIPRI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데 먼저 선행 디자인 조사,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변리사들도 이걸 이용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 디자인 조사의 검색 수단을 통해 결정한다.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키프리스라고 그러죠. 키프리스 단어 우리 약자로 키프리스인데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키프리스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그 사이트가 있는데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프리스 요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데이터 제공 범위는 국내 거와 해외 거를 다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서지라고 되어 있는데 서지가 뭐냐면 그 문서 있죠. 이 특허 문서의 체제 그러니까 체계 형식이나 발행일, 뭐 규격 등 이런 일반적인 정보 있죠. 문서의 어떤 체제, 성립, 전체, 막 이런 것들, 사실 이런 내용들을 해놓은 그런 정보가 서지고요. 초록은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글이 바로 초록입니다. 전문은 이제 말 그대로 전체의 내용이 다 있는 거고 행정 처리 사항들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 뭐 연수를 물어보거나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하지만 뭐 서지, 초록, 전문 행정 처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뭐 나오진 않았지만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 같은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AND는 이렇게 별 표시를 하는 거죠. AND는 검색 결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어. 그러니까 자동차에 엔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뭘 집어넣는다. 이렇게 별표를 넣어서 하면 자동차 엔진 관련해서 특허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입력에서 OR의 개념은 뭐예요? 플러스다. 요거 그리고 OR not 검색결 제외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별과 느낌표. 요건 시험 문제에 좀 나왔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검색할 때 자동차 그리고 엔진 할 때는 별표, 자동차 또는 엔진 할 때는 플러스, 자동차에서 엔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검색할 때는요, 이렇게 번호들이 있는데 10번은 특허, 20번은 실용신안, 30번은 디자인, 40번 상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번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요 번호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하고 연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쳐서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여기서 보서 권리와 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색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 연도 모두 알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10번 특허, 그 다음에 2003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번호,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명 검색할 때는 이제 출원일, 발명자, 대리인, 권리자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문장 검색이라고 해서 또 문장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0자 이상 2만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이제 특허 관련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키프리스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해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법이에요. 디자인 저작권. 그래서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여기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좀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줄쳐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존속 기간 이런 거,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우리가 무슨 뭐 사법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다 납득이 돼요.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제가 최소한,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라? 한 번씩 읽어보고 대충 뭐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이 다 납득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부분 뺀 나머지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이렇구나. 내용들이 뭐 이렇게 다 좀 그 상식에 어긋나진 않으니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기억했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부분은요, 시험 문제에 얘기했지만 최소 1개 이상은 나오고요. 보통 많게는 3개, 진짜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산업기사도, 기사는 최소 2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지만 뭐다? 법이다. 법은 뭐다? 규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최소한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되니까 꼭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